절대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다시 찾아온 외국인으로 정해봤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외국인으로 포커스를 잡을지, 기관으로 잡을지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국내 기관의, 국내 수급에,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는 이 외국인의 포커스를 잡아봤고요. 외국인이 뭐 1367억, 굉장히 좀 반갑죠. 외국인 기관도 매수를 해주면 반갑지만 외국인 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어제 이제 매도하면서 다시 우려감이 조금 살아났고, 어제 매도로 인해서 시장 하락하고 2,500 다시 붕괴되고, 그리고 반도체 우려감도 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겹치면서 이제 지수의 상승이 끝난 것인가, 당분간 이 정도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특히 외국인 돌아오면서 2,500 다시 탈환했고요. 외국인의 귀환으로 인해서 국내 지수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상승폭도 미국은 나스닥이 좀 더 강했지만 국내에서는 코스피 1.73% 상승률도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다시 반갑게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아래를 종가 기준으로 기대했지만 1,300원 아래까지는 못 갔고요. 1,303원으로 오늘 환율 마감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NDF는 조금 더 떨어졌죠. 1,300원 아래로 하락을 했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환율 환경을 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도 매수를 했지만 반갑게 기관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상당히 좀 큽니다. 오늘 종가까지 이 기관의 매수가 혹시 줄어들까? 마지막에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기관, 금융투자 중심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도 4,671억 원, 상당히 좀 큰 금액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까지 같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있죠. 이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로도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지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 전기전자 섹터를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로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솔루션을 굉장히 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그러니까 금융업으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섹터보다도 금융업을 좀 더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1,367억인데요. 금융업으로 563억 원, 전기전자가 459억이거든요. 금융업으로 좀 더 많이 샀고, 이 중에서 4대 은행 지주, 다 좀 상승하는 이런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4대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3대 나머지 3곳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4대 은행 지주들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로 조금 더 많은 매수 금액들이 들어가면서 금융업으로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 금융업을 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을 좀 잡아본다라면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는 게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은행주들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죠. 이런 희석되는 와중에 그런데 이익은 괜찮았었거든요. 이익 괜찮은데 정부 정책 우려감 희석됐고, 그럼 가격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 반등과 은행주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줬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씩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장의 주요 증시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물가에 계속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 좋았던 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의 우려감을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 7월
이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은 한국 7월 수출입 물가지수입니다. 물론 이 어젯밤에 나왔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영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급등락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급등만 나오지 않으면 되죠. 락은 괜찮죠. 급등만 나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급등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우려감은 계속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는지 여부만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우선은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많이 올랐죠. 42.9포인트 올랐습니다. 2,500도 훌쩍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에서 또 더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5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지수적으로는 좋은 모습들, 상승하는 날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7월 달 들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수가 급등하기에는 또 급락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환경들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지수의 변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에 대한 접근, 제가 실적 전망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실적 전망치 좋은 종목들 여전히 좋은 건 맞고요. 근데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 중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확실히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이 주목을 다시 받는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은행주 말씀드릴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들 순매수 들어갔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좀 괜찮았던 게 네이버, 카카오처럼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잘 보시고요. 가격 매력도가 높은 이런 종목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좀 컴백한 모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도 이제는 많이 좀 축소가 돼서요. 시장을 좀 믿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오르는 종목 따라가지는 말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절대 전략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됐습니다. 내일만 좀 지나면은 꿀맛 같은 휴식, 게다가 또 오는 주말은 좀 더 깁니다. 광복절이 월요일인 관계로 3일의 휴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일 마무리 좀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놓고 해주세요.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